아버지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이 나왔어요. 병원비로 쓰라고 남겨진 수표였어요. 금액은 정확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며칠 더 필요한 비용까지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죠? 딸은 수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병실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다는 말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언제 다시 뜰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요. 비용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렸어요. 통장 잔액은 이미 바닥이었어요. 형제들과 상의할 시간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이건 접수창구로 가져가셔야 해요. 딸은 수표를 접어 지갑에 넣었어요. 아버지 지갑이었어요. 낡고 가장자리가 해진 지갑이었어요. 몇 년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현금을 잘 쓰지 않았어요. 카드도 거의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했어요. 특히 병원비나 치료비 같은 이야기는 더 그랬어요. 괜히 돈 쓰지 마. 아프면 그냥 아픈 거지. 병원은 마지막에 가는 거다. 그게 아버지의 말버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왜 하필 수표였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딸은 접수창구 앞에 섰어요. 직원은 수표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몇 번의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이 수표요? 직원이 말했어요. 네.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놀란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닌 무언가를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수표 발행일이 꽤 오래됐네요. 딸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래됐다고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말했어요. 네. 최근에 발행된 게 아닙니다. 딸은 숨을 삼켰어요. 아버지가 이걸 언제 준비했는지 갑자기 알고 싶어졌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수표는 오늘 사용 가능하지만 출처 확인이 필요해서요. 은행으로 한번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은행까지는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도 지금은 길게 느껴졌어요. 딸은 병실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호흡은 느렸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아빠,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딸은 아버지 지갑을 다시 열었어요. 수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함 몇 장,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접힌 종이였어요. 종이를 펴자 글씨가 보였어요. 혹시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이걸 먼저 쓰려무나. 짧은 문장이었어요. 아버지답게 설명은 없었어요. 딸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가슴이 서서히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 말을 못하게 될 날을요. 누군가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을요. 은행은 붐비지 않았어요. 딸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수표를 다시 꺼내봤어요. 종이는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 직원은 수표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이 수표 누구 명의로 준비된 건가요? 아버지요? 아버님 성함이. 딸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몇 초 후 직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이 적금 20년 넘게 유지된 계좌입니다. 딸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적금이요? 네. 매달 일정 금액씩 자동이체로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씩이요? 처음엔 3만 원, 중간에 5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매달 그 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직원은 말을 이었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연체도 없고 중단도 없고요. 딸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수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히 준비했을까요? 직원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수표, 오늘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안도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이제야 조금 이해한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몫을 해야 한다. 그 말이 이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말없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수표가 만들어진 20년의 시간과 아버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드러나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딸은 은행을 나서면서도 손에서 수표를 놓지 못했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시간이 눌러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20년이나 전부터 이 돈을 준비했을까요? 그때의 아버지는 아직 건강했고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묵묵히 반복하던 사람이었어요. 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었어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낸 적도 거의 없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괜찮다. 그 말이 아버지의 가장 긴 문장이었어요. 적금을 처음 시작한 시기를 떠올려 보니 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어요. 딸이 막 결혼을 했던 해였어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그 봉투 안에는 현금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어요. 딸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데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고 말은 나중으로 미뤘어요. 아니, 대부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 달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매달 돈을 넣었을까요?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적금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딸은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삶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늘 가족보다 앞서 나서지 않았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딸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혼자서만 준비했는지, 왜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병실 안에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말을 건다고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딸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작아 보였고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어요. 손은 말랐고 손등의 혈관은 선명했어요. 그 손으로 20년 동안 돈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어서 둘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날이었어요. 딸은 춥다고 투덜거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외투를 벗어 딸에게 씌워줬어요. 아빠는 안 추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추운 게 낫지. 그 말이 지금 와서야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늘 자기 몫을 뒤로 밀었어요. 아픈 것도 쉬는 것도 도움받는 것도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딸은 수표를 꺼내 보여줬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수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 수술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20년이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실려나갔어요. 딸은 그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빠,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은 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가 해놓은 거, 나 다 알았어. 이제 혼자 안 해도 돼. 그 말이 아버지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딸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시간 동안 딸은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적금을 넣던 밤들을요. 월급날마다 통장을 확인하던 모습,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버튼을 눌렀을 손가락을요. 아버지는 그 적금을 자기 치료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딸은 급히 일어섰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만 하고 설명은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과거 속에 있었어요. 수술은 끝났지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머물게 됐어요. 의사는 며칠이 고비라고 했어요. 딸은 병원 근처에서 밤을 새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딸은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게 됐어요. 아버지가 크게 화를 냈던 딱 한 번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딸이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던 날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딸은 스스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취업할게요. 알바 말고 그냥 바로 돈 벌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딸은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단호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서 지금 이 꼴로 사는 거다. 그 말이 딸의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주 짧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아버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대요. 선생님은 계속 진학을 권했대요.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병이 있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으로 갔어요. 집안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땐 선택이 없었어. 그 말이 아버지의 과거를 전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자기 인생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후회도 미련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딸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준비만 하고 말은 하지 않았는지요.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젊은 시절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기억이 너무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플 미래를 대비했고 자식에게 짐이 될 가능성을 미리 없애려 했어요. 그 적금은 돈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나는 끝까지 내 몫은 내가 한다. 그 다짐이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딸은 중환자실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외로웠겠다고 느꼈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몰랐어요. 보여주는 대신 준비하는 걸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빠, 이제는 조금 기대도 돼. 아빠가 준비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곁에 있을게.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계음 사이로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게 우연인지 의식의 반응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딸은 그 움직임이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딸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20년 동안 쌓인 숫자들 사이로 아버지의 시간이 보였어요. 그때 딸은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이 돈을 그냥 쓰지 않겠다고요.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 돈에도 의미를 남기겠다고요. 그 결심이 앞으로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난 뒤 처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게 돼요. 그 말은 고마움도 미안함도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사흘 만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실의 흰 천장과 기계 소리,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있던 딸의 얼굴을요.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을까봐, 숨소리가 끊어질까봐, 그저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아버지는 잠시 딸을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괜히 썼지. 그 한마디에 딸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쓰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딸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자신의 몫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아빠, 그 돈, 아빠 거예요. 딸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면 아버지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내가 모아둔 건 너희 쓰라고 모은 게 아니야.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겨워 보였어요. 아플 때 쓰려고 모은 거야. 아무도 귀찮게 안 하려고. 그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기준에서 지금 상황은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었어요.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귀찮아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어요. 귀찮은 게 아니라 미안하지. 그 말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어요. 딸은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아빠, 우린 귀찮은 적 없어요. 아빠가 아픈 게 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딸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짧게 툭툭 끊어지듯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 야간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밤, 손에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던 시절 이야기요. 딸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늘 과거를 닫아두고 살았거든요. 그땐 아플 여유도 없었어. 아버지는 웃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는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견뎠어요. 딸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적금 통장이요. 아빠, 이거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딸을 봤어요. 왜? 이제는 같이 준비해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통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부담되면 어쩌려고.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부담이 아니에요. 아빠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통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말 믿어도 되냐? 딸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처음으로 간호사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통증을 참지 않았고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딸에게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준비해 둔 건 그 적금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것도 봐둬라. 딸은 봉투를 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는 이미 작성된 장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딸은 이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방식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그 방식을 멈추게 할 것인지요.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돼요.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과 딸이 선택한 마지막은 같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이 가족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잠든 듯 보였지만 완전히 깊이 잠들지는 못했어요. 숨이 고르지 않았고 이마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딸은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장례 서류, 연락망, 비용 정리표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해둔 사람이었어요. 딸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이거 안 써도 돼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괜히 봤구나. 그 말에 딸은 울컥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버지는 한숨처럼 대답했어요. 끝이 오면 다들 바빠지거든. 네 아내하고 후회하고 서로 원망하고 난 그거 보기 싫었어. 딸은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두려움을 알았어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남겨질 사람들의 혼란이었어요. 아빠가 다 정리해 두면 너희는 조금 덜 아플 거라 생각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건 아빠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빠가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빠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떴어요. 딸을 똑바로 봤어요. 살아있는 게 부담이 되면 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담이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처음으로 젖었어요. 아버지는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고여 떨어질 듯 말 듯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난 그 말을 평생 못 믿고 살았어. 아버지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혼자 준비만 했어. 딸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제는 같이 준비해요. 아빠 인생도, 아픈 시간도,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날 이후 딸은 장례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아버지 앞에서 천천히 찢었어요.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봤어요. 서류 조각이 바닥에 떨어질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무섭네. 그 한마디가 딸의 가슴을 세게 울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섭다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괜찮겠지. 딸은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럼요. 이제 아빠 혼자 아니에요. 몇 주 뒤 아버지는 퇴원했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아버지는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이제 그만할까 한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아버지 스스로 나온 말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대신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 말에 딸은 웃었어요. 아빠가 먼저 말하네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고 힘들면 쉬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미리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딸은 가끔 그 수표를 떠올려요. 병원비 수표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진짜로 가치를 가진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기대도 괜찮다고 배운 시간이었어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도 말없이 준비만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직 곁에 계실 때 부담이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 말이 어떤 준비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